자, 일단은 시장 자체의 흐름은 매우 긍정적으로 잘 마감이 됐어요. 시장 지수의 흐름 1.74,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눌려졌지만은 그래도 매우 긍정적으로 잘 마감이 됐습니다. 국내 증시의 흐름 자체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는 여전히 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그리고 금요일 날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로 반전돼 있는 그런 흐름이 돼버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어쨌든 오늘 잘 돌리면서 올 한 해 동안에 지난해 연말 대비해서 올 한 해 동안의 흐름이 일단 플러스로 반전이 돼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흐름을 놓고 따진다면 사실상 국내 증시 지난해 말 대비해서 지금 위치가 강보합으로 돌려져 있다. 이건 좀 말도 안 되잖아요. 자, 시황부터 쭉 훑어보면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게 저거예요. 이격을 줄이는 거. 방향은 어차피 우리도 윗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변동 탄력이 지난 22년 이제 10월 저점 찍고 나서 움직임 폭이 나올 때 그게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남들은 22년 저점 찍고 나서 이제 나머지 그 앞전 고점들, 사상 최대치 고점들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흐름인데 우리나라만 좀 제한적으로 흘러간 거고, 글로벌 증시를 어찌됐건 끌고 올라간 거는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종목 중에서 7개가 AI 관련주입니다. 이제는 AI 관련해서 산업을 확장하고 있는 쪽, 애플까지도 TSMC까지. 그래서 AI를 이제 배제해서 놓고 볼 수 없다. 그래서 AI 관련된 기준에 AI 산업 기반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오픈 AI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알파벳, 아마존, 메타까지 다 클라우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도 이제 진입을 해서 AI 선두 기업으로 이제 최고의 기업으로 나서겠다라는 포부를 제시하고 있는 거고, 엔비디아하고 애플하고 이제 시가총액 차이가 애플이 2조 9천억 달러고 엔비디아가 2조 8천억 달러예요. 근데 애플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지금 AI 산업 부분에 생성형 AI 구축 범위 기준에서 아이폰에 또 AI를 탑재하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5월달에 장대 양봉을 내줬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좁혀져 있긴 한데 글쎄요 뛰어넘을지 애플이 3조 달러를 먼저 치고 올라가서 이 일을 굳건히 자리를 잡을지 결론적으로 AI 그 클라우드 사업이 됐든 AI 관련해서 GPU 사업이 됐든 그것을 받아다가 납품하는 조립 생산하는 이제 TSMC의 기준이 됐든 어느 쪽이든 다 지금으로서는 다 같이 들여다봐야 되고, 그리고 그 흐름들이 굉장히 많은 새로운 그 시장의 업종군들을 형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또 반도체 여러 이제 소부장,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전력 기기까지 확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4월까지 반도체 소부장 쪽의 흐름이 좀 강했다면은 4월 중반 이후 5월에는 이제 고점 대비해서 반도체 소부장이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완성품 기준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꾸준히 강세를 띄었던 거고, 그죠?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좀 고점 찍고 나서 이제 4월 고점 찍고 나서 미끄러지긴 했지만 변동률의 기준은 어차피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신고가를 계속 냈던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한미 반도체까지가 매우 강한 흐름을 연출했다라고 친다면 사실상 우리도 들여다봤었던 반도체 소부장 쪽은 고점 대비해서 30%까지 밀린 종목군들도 좀 허다하죠. 리노공업은 좀 덜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리노공업은. 근데 이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30% 밀렸다가 조금 돌린 거고, 그리고 그 밖에 SFA라든가 대덕전자, 후성 이런 쪽도 좀 많이 미끄러진 걸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뭐 HD 현대일렉이든 LS 일렉트릭이든 뭐 LS 일렉트릭이 고점 대비 지금 좀 미끄러져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대한전선도 이제 뭐 사실상 변동률이 그 HD 현대일렉이나 LS 일렉트릭만큼 확장돼 있지는 않아요. 상승률 자체가. 하여간에 지금 이제 그러면은 반도체 랠리는 뭐 지속돼 왔었는데 그 슈팅 범위가 이제 하이미 반도체의 슈팅 범위 또 삼성전자까지의 슈팅 범위가 4월 중순 이후에 정점을 찍고 밀려져 있을 때 전력기기 쪽 전선 뭐 이런 쪽으로 뭐 순환성의 흐름보다도 그쪽이 부각이 된 거죠. 뭐 순환성의 흐름으로 놓고 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부각이 되면서의 흐름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옳고,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이슈들과 함께 오늘도 뭐 이슈 범위가 천연가스 또 원유 뭐 이런 부분에 포항 앞바다인가요? 뭐 그쪽에 이제 뭐 매장돼 있어서 산업자문가요? 하여간 저도 뭐 보도자료 내용을 그렇게 깊이 있게 못 봤어요. 개발 진행한다라는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이제 뭐 지원한다라는 식으로 대통령께서도 뭐 말씀하시고, 그런 내용의 종목군들의 변동성 확장 또 제약 쪽, 바이오 쪽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도 뭐 긍정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 알테오젠, 유한양행 뭐 다 변동성의 확장이 나왔습니다. 조금 뭐랄까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시장의 흐름이, 왜냐면은 저도 사람인지라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20%대 24%또 종가 기준에 18.93 이러면은 우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또 한국가스공사 상한가 이런 거 검색기에도 포착이 되고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지만 뭐 최근 들어서 우리가 보는 종목은 아니니까, 작년 7월 말 이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본 경우가 거의 뭐 간헐적으로 한 번씩 보고 안 봤죠. 그에 반해서 이제 뭐 반도체 쪽에 집중해 있었고, 근데 뭐 오늘 기준에 한국가스공사라든가 이런 쪽의 흐름이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주력주의 강세나 나머지 종목군들의 강세의 흐름이 다소 이제 빗바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흐름이 원체 오늘 기준에서 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꼬리가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차익 실현 기준이 23만 6,500원, 그러니까 24만 3,500원 찍고 미끄러져 내려올 때 두 번 올려드렸어요. 한 번 녹화해서 올려드리고 또 한 번은 다시 한번 이제 그 매직 계산기를 캡처해서 올려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고점이 24만 5천 원일 때 기준, 24만 5천 원일 때 기준에 고가 대비해서의 그 차익 실현 설정 범위 요 부분, 그리고 요 위에도 이제 매직 계산기를 올려드렸는데 그때 올려드린 게 가격이 조금 24만 3,500원으로 잘못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찌됐든 공식적으로 전량 차익 실현이 된 설정 범위가 돼요. 1.5, 그다음에 여기 3%에 하나 더 초록 파란색으로 해주세요. 여기를 그렇게 해서 3%에 23만 8천 원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평균적으로 24만 원 수준에, 그러니까 뭐 1.5에 정리하신 분이 계신다면, 그리고 3%는 전량 매도 부분을 이렇게 텍스 전략까지 해서 내보내드렸기 때문에 좀 대략 뭐 평균 24만 원, 또 늦게 정리하셨더라도 23만 8천 원, 뭐 그 정도에는 전량 매도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장 초 지난달까지 주력으로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개장 초에 빠르게 따라붙어서 토요일 날 요 내용을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토요일 날 1시 38분에 케빈사님께서 하나는 왜 나왔죠? 라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인 하나 정밀기계인가요?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하이닉스에 납품하겠다, 납품한다 더라, 뭐 이런 내용,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갭상승 3%에
3.9%. 그래서 야 이게 과연 과연 이게 그렇게까지 영향을 주는 내용인가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뭐 조회 공시 요구 안 나오나요? 하나정밀기계. 그래서 일단은 하나정밀기계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회사로 분류가 돼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렇게까지일지 몰랐는데 하여간 갭상승 이후에 우리는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한 거고 5월달 포트까지 넣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얘를 개장 초부터 따라 붙은 거죠. 5월달 포트 5% 주력 포트폴리오에. 그리고 6월부터는 좀 빼내고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얘가 더 강력한 슈팅이 나와줬어요. 여기 있죠. 관계사의 하나 정밀기계가 100% 비중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기서 이제 일단 어찌됐든 하이닉스 쪽에 납품을 한다. 뭐 그런 내용의 바탕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슈팅이 나온 거고 그 슈팅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추세 강화가 계속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 규모가 얼마큼인지 그리고 실질 진짜 뭐 납품이 바로 진행이 되는 건지 뭐 정확한 내용을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그게 뭐 다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연동돼 있는 수급 범위 뭐 다 좋은 건 알겠는데 그 부분의 흐름이 일단 어찌됐건 뭐 가시적으로 확인이 돼야 되겠죠. 오늘 조금 더 지금 바로 뭐 수급을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계열사 기준 마이크 끄고 직원 혼냈죠. 대표님이 다 하세요. 그거 하셨는데 아니에요. 마이크 끄고 잠깐 있었어요. 한 4분 5분 있었나? 보통 이제 그 시간에 화장실 갔다 오는데 오늘은 화장실도 안 가고 있었어요. 하여간에 뭐 한꺼번에 두 가지를 못 하니까 마감 방송에서도 저 캡처하고 하면서 좀 횡설수설 하게 됐습니다. 일단 어쨌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의 기준에 오늘 뭐 차익 실현까지 매수가 3번 나갔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매수에 나간 것도 다 올려드리세요. 차익 실현 나간 것까지 매수 3번 매도 차익 실현까지 싹 다 올려서 무료방에도 올려주시고 유료방에도 올려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가지고 가니까 뭐 메타방도 좀 자신감 가지시고 지금 방이 VVIP방, VIP방, 문자방 그리고 메타방 이렇게 이제 매매 따라기만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매매 따라기가 지금 1기하고는 다르게 2기 수익을 좀 10%를 못 넘기고 있어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0.8%예요. 금요일날 종가 기준에 플러스 6%대에서 그러니까 이번 한 달 보름이 지났는데 야 이건 뭐 한 달 보름 동안에 수익이 좀 많이 났다는 게 7, 8% 수준. 그리고 계속 진입했던 종목에서 이제 엇박자 흐름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뭐 지금 1기하고 2기하고 이제 저 좀 헷갈린 부분인데 어찌됐건 2기 기준에서도 현대 일렉트릭에서 움직였을 때 그쪽에 슈팅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알테오젠에서 움직였을 때 알테오젠이 오늘 기준에 또 슈팅이 나오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좀 불편하죠. 오늘 또 장도 좋은데 BH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수급 논리 수급이 좀 꼬여지면서 조정폭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저도 불편해. 저도 매매 따라기 방은 오히려 이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려고 새롭게 만들어드린 방인데 1기 때는 시장 변동률이 원체 커서 1월 말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 1월 말 이후에 잘 올라와 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수익 범위가 확장돼 있었다면은 2기 때는 시장 자체가 지금 뭐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시장이 마이너스 2% 맞죠? 5월 포트 기준에 시장이 마이너스 2%란 말이에요. 5월 포트로 놓고 보면 4월 기준으로 따질 때 마이너스 2%고 1월 말 종가가 얼마였을까? 1월 말 종가가 2월 포트로 보면 되니까 2월 포트 보면은
1월 31일 날 종가가 2,500 정도 되네요. 2,497. 그 2,500까지 형성돼 있었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뭐 좀 들어올린 거고. 우리가 이제 이기 시작한 거는 2,650 포인트인가 그럴 거예요. 2,650. 2,650. 그러면은 2,680이니까 1% 조금 더 올라온 건데 오히려 이제 계좌는 마이너스 1%. 거기다가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 기준 잡으면 4월달 포트폴리오가 7%대 수익이다 보니 또 5월 포트는 금요일까지 2.98인데 오늘 뭐 무지하게 지금 주가 올라왔잖아요. 시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해가 메타방의 기준에서 조금 손익 범위가 많이 아쉬운 거죠. 수익이 더 확장돼 있어야 되는데 손익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그리고 우리 그 오후장 근무자 이 매매 따라기 기준에서 그래프 다 수정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수정된 거는 올려놔 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 수정한 그래프가 잘못 수정이 돼 있으니까 분명히 고치라고 했을 거고, 일기 것도 고치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지금 아이고 안 넣어놨구나. 이것만 계속 넘기고. 자, 하여간에 뭐 다 떠나서 빨리빨리 마무리를 짓게요. 지금 포트폴리오 기준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마감 방송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제 입장에서는 지금 점수 준다면 70점도 안 될 것 같아요. 좀 횡설수설하고 있고. 자, 수급 보면서 요거 가격 설정하고요. 마무리 칠게요. 6월 3일자 장중에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KB금융, HD현대일렉트릭, BH 이렇게 해서 오늘 아마도 시장 그 변동률 대비해서 요 포트폴리오가 나쁘진 않을 거예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35%, 또 삼성전자 25%, 현대차 25%. 그러면 세 종목이 얼마야? 85%잖아요. 85% 비중을 갖고 있는 쪽에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뭐 2.5 이상은 되겠죠. 한 3% 가까이 되겠죠. 그리고 HD현대일렉하고 BH가 이제 좀 특히 이제 BH가 많이 미끄러져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이 포트폴리오가 이제 앞으로 전체적인 손익 범위에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 시장 대비해서 좀 월등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아까도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방송에서 다 오픈해드리고 전부 오픈해드린 이 포트폴리오가 종목군으로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해서 뭐 그렇게까지 부정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중에 이제 녹화해서 올려드렸는데 지금 오늘도 왜 그래요? 오늘도 우리 쪽 제가 안 올려줬나? 주력 포트폴리오 올려놓은 것 같은데 메일에 메일에 올려놨는데 주력 포트폴리오 지금 주력 포트폴리오 녹화가 12시 19분에 녹화가 됐고 11시 15분에 녹화됐고 12시 반 정도면은 뭐 다 올라갔을 때인데 지금 3시간이 지났는데 링크 어디 있어? 올려놓으셨나? 내가 못 본 건가? 올려놨네. 미안. 제가 못 찾아서 그랬어요. 왜냐면 이거 넣어드려야 되니까. 그 다음 마감 때 또 넣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종가 기준에서 요 비중 설정해드린 거 이제 장중 방송 확인하시고 수급은 다 같이 볼게요. 주가만 이제 좀 형성해 놓고. 하이닉스 부분이 잘 돌려져서 오늘 하이닉스 문자 한 번 나갔어요. 삼성전자 2번 나가고 75,000원, 75,700원. 하이닉스는 193,000원인가요? 4,000원인가요? 현대차도 2번인가 3번 나간 것 같은데 마지막 나간 게 269,000원에 나갔을 거예요. 277,500원 고점 뚫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KB금융 쪽 8만 원 이하에서는 사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HD 현대일렉은 오늘 평단이 29만 그러면은 29만 4천 원이 되나요? 6천 원이 되나요? 하여간에 일단은 주력 포트폴리오의 기준을 설정을 해놓고 BH도 오늘
두 차례 문자 나갔는데 오늘 뭐 너무 과도하게 미끄러져 있어가지고 종가 부분을 25,000원 위쪽으로 좀 돌려놓길 바랬습니다만 그러지 못했어요. 수급 보면서 종목별로 하나하나 이제 그 코멘트를 좀 더 깊게 해야 될 종목은 깊게 할게요. 어차피 주력주들이야 이제 뭐 평상시에 계속 설명이 돼 있던 부분이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수급 보면서 어떤 수급으로 형성돼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압축하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린 거예요.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BH, LG전자,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내일 기준에서 가장 센 친구로 일단은 좀 압축 범위를 좀 설정을 할 거예요. 센 친구로 그렇게 해서 종목도 좀 압축해 놓고 대처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상황에 따라서는 압축할 수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전략 이제 오늘 차익 실현했고 다시 편입할 겁니다. 다시 편입할 거예요. 거래는 터져 있고 거래가 급감하지 않는 한 편입을 할 거고, 한국전력은 오히려 좀 뺄 수 있어요. 오늘 움직임폭 뭐 매우 긍정적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만 거래가 이제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 뭐 이런 쪽 그 흐름 대비해서 주도력이 제한적이고, APR도 오늘 낙폭이 좀 심했는데 아마 기간이 들어온 것 같아요. 프로그램 매도가 있어도. 그래서 여기도 계속 지금 한 20% 손바뀜이 나와 있어서 그렇게. 그다음에 HL 만도도 저평가의 자동차의 신고가 수준의 흐름이 형성돼 있는데 원체 거래가 없어서요. 슈팅 나올 때 뭐 10%, 15%씩 나오다가도 거래 없는 뭐 지금 같은 경우에 눌려져 있고. 그래서 오늘 문자를 한 번 보냈어요. 한 번, 두 번 보냈나요? 두 번 보내서 슈팅을 기대를 했습니다만 조금 아쉽게 됐어요. 지난주 중반 이후에 편입하면서는 거래 터지고 오버슈팅 나오고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한다라고 했는데 오버슈팅까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뭐 누적 수급 좋고 매우 긍정적인데 일단은 거래가 급감해 있기 때문에 압축 기준을 잡을 겁니다. 최악의 경우 BH도 압축 기준 설정할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 수급 딱 보면서. 그래서 좀 사실은 어찌됐건 뭐 주력 포트폴리오 지금 보신 것처럼 주력의 기준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하나 빠진 게 있네요. 알테오젠 하나 빠졌죠. 오늘 어찌됐든 알테오젠의 기준이 잘 편입이 됐어요. 그래도 한동안 공략을 했고 알테오젠 긍정적으로 이제 설정을 잡았고, 월말 기준의 MSCI 지수 편입 기준 설정 범위에 리밸런싱 물량 들어오면서의, 그러니까 액티브 쪽, 패시브 쪽 자금 포트 떠넘겨지는 교환되는 그 흐름 속에서 HD 현대일렉, 알테오젠, 엔캠 세 종목 다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들어올리고 끝났단 말이에요. 또 마감 농지 효과에 한 2, 3%씩. 그래서 일단 종가의 정리 기준 잘 설정해 드렸는데 오늘 18만 4천 원부터 매수가 나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눌리고 돌릴 때 그러면서 한 템포 늦어가지고 이제 18만 9천 원, 19만 원 뭐 이런 수준에서부터 두 차례 정도, 세 차례 정도 매수 행위를 드렸습니다. 일단은 알테오젠의 흐름 20만 천 원을 넘길 수 있는 위치로 마무리를 지어놨죠. 내일 20만 천 원 넘기면 또 한 차례 슈팅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내일장 공략주로 설정을 해놨는데 거래량은 그래도 한 200만 주 정도 터져야 돼요. 신고가를 설정하는 위치니까. 그리고 22만 5,500원 넘길 때는 그때는 뭐 최소 300만 주 이상, 400만 주, 500만 주까지 터져야 되겠죠. 거래가.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 주력 포트폴리오 기준에 장중 링크까지 올려드리고 장 마감 링크 나오면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수급 범위 놓고 보면서 주봉하고 수급하고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 텐데, 뭐 주력주들이야 원체 뭐 펀더멘탈 뒷받침되고 또 수급 범위 뒷받침돼 있는 상태니까
나머지 이제 변동성 종목의 수급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느냐, 그 정도를 이제 좀 강도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 쪽의 수급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당일 하루하루짜리가 누적적인 걸 봐야지. 그래서 앞부분에 3월 이후에 들어온 게 8,400만 주까지 들어왔는데 1.5%. 그게 많이 축소가 되고 지금 4,500만 주까지 축소됐다. 오늘 뭐 외국인이 200만 주 들어왔으니까 180만 주, 4,700만 주 정도 매수해요. 근데 이제 3월 수급 들어오고 슈팅 나온 이후의 흐름에서 결론적으로 제자리로 다 미끄러진 거죠. 수급은 일정 범위 유지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도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펀더멘탈 대비해서도 그렇고 뭐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아주 긍정적인 그 해석들을 내놓는 쪽이 극히 제한적인데, 우리는 오히려 비중을 10월달 포트에서 10%, 그리고 4월달 포트에서 10%, 4월달 포트에서 10%, 5월달 포트에서 얼마? 5월달 포트에 15%, 그리고 지금 25% 계속해서 더 늘릴 겁니다. 지금도 더 늘리더라도 이상할 거 없다. 그리고 뭐 하이닉스가 그게 문제가 돼서 더 늘린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원체 삼성전자가 저평가의 기준이다. 지금 실적 컨센서스가 크게 상향되고 있지는 않지만 크게 상향될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부분의 비중 부분을 지금 25, 35인데 삼성전자 쪽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두고 가지고 가시더라도 부담스럽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에서는 이제 현대차 위주로 좀 우리 위치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수급이 올해 들어서만, 그러니까 2월에 본격적으로 들어왔죠. 올해 들어서만 지금 한 8% 가까이 들어왔나요? 굉장히 강하게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장내 매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신고가가 나오는 거고, 눌릴 때마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마음은 조급하고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고 하지만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메타방 기준의 매매 수익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메타방을 만들었는데, 희한하게 하여간에 2기 기준에서는 수익이 많이 났을 때가 10% 수준이었고 지금은 오히려 마이너스 0.8이라니까요. 물론 이제 뭐 내일 기준에서 BH의 탄력 반등이 뭐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이제 뭐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HD 현대 일렉트릭 이틀 동안에 20% 변동 나오고, 또 특히 이제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한 종목에서 갭상승 3%에서부터 눌리고 돌릴 때 따라붙고, 그게 18% 찍고 내려올 때 차익 실현 잘했으니까, 그럼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에서 하루에 뭐 10%, 15% 수익 범위는 쉽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돼서 수익 내는 거는 지금 장에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무리수를 두고 우리가 평상시에 없던 종목을 뭐 한국가스공사라든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가 뭐 시가총액도 크고 다 좋습니다만 막 내동매매로 따라붙고 막 그렇게 진행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수익 범위 먼저 잡아놓고 대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매매 따라하기 방이 아닌 일반 방에서는 주력 포트폴리오부터 완전히 채워놓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쪽을 들여다보는 게 옳다. 이미 하이닉스는 전년 대비해서 185% 이상 올라왔고요. 올해 대비해서도 올해도 뭐 60% 정도 올라왔죠. 올해 기준에 저점 13만 원 뭐 수준에서부터 올라온 게 그렇죠. 60%를 넘기죠. 고점까지 하면.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들어서 올해 저점 대비해서 올라온 폭만 50% 훌쩍 넘습니다. 50%가.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72%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삼성전자도 시장 대비 월등하고.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그 수익 범위를 낼 수 있는 주력주를 제대로 잡아놓고 그리고 나머지 쪽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쪽에 뭐 기아까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KB금융도 지금 어때요? 8만 원 넘기고 고점 형성하고 눌림목이죠. 8만 원 전후 이하에서 뭐 충분하게 고금리 정책이 유지되는 한 금리를 실질적으로 낮추기 전까지는 무조건적인 랠리.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어차피 윤정도 말만 믿고 따라오셔야 되는
입장이시잖아요. 같이 가고 있잖아요. 금리는 제 기준에서는 내년 2분기, 빨라야 2분기. 그때까지는 랠리. 만약에 그 제 예상이 틀리고 뭐 올해 금리를 내린다라고 했다가는 그거는 이제 시장의 조정으로 봅니다. 한간에는 이제 금리를 내려야만 시장 랠리가 나올 것처럼 얘기했는데 아니죠. 고금리가 형성된 이후에 금리를 내리는 거는 그거는 경기 부양책이나 아주 호재가 아니라 경기를 부양해야 될 정도로 지표가 악화됐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바닥금리로 향해서 갈 때에는 이제 그 부분은 바닥 인식이 잡힐 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지금의 위치는 금리 낮추면 다 죽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게 옳아요. KB금융의 흐름도 일단 누적적인 수급 범위나 이런 부분 매우 긍정적이고 오늘도 여전히 HD, 현대일렉트릭은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매도하는 좀 약간 이제 어찌 보면 기형적인 근데 이제 거기서도 또 한 가지가 최근 들어서 JP모건이나 모건은 매도를 해요. 최근 들어서 누적 수급이 굉장히 뛰어난 쪽인데 뭐 금요일 날 한번 뭐 JP모건이 매수가 들어왔고 뭐 간헐적인 매도 규모면 대비해서는 뭐 그렇게 공격적인 매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CLSA나 UBS 쪽의 매수 강도가 손바뀜으로 계속 들어와요. 거기에 기관은 팔고 외국인은 매수. 기관의 매도도 좀 한계가 올 것 같아요. 지금 11% 이상 매도거든요. 기간이 11% 이상. 그러면 이제 보유 물량에 있어서 연기금은 더 남아 있긴 합니다만 다른 쪽은 재차 편입을 해야 될 위치로 좀 해석을 해요. 그렇게 보시고 BH 쪽은 이건 아니죠. 이거는 과도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꼬리 달렸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장중에 저점 형성한 거 감안하면 물론 이제 그 프로그램의 매수가 이제 31만 5천 주 정도 매도해서 12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수급도 좀 바뀌고 개선되고 뭐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많이 떠넘겨 봐야 최대 폭 잡을 때 이제 뭐 3% 100만 주 정도로 예상했는데 뭐 100만 주는커녕 지금 개인에게 30만 주 넘겼어요. 근데 조정이 깊었던 거는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다 보니까 한 방향으로 그냥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근데 지금 외국인 쪽의 기준은 단기적으로 60만 주면 2%판 거거든요. 그 일정 범위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해석을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일 그동안 누적적인 수급을 가져갔던 쪽 장중에 차트를 장중에 올려드렸는데 지금 BH 같은 경우는 누적적으로 잡아간 쪽이 어차피 이제 우리가 주력주로 넣어놓은 거잖아요. 시가총액도 1조가 안 되고 거래대금도 제한적이긴 한데 이수페타시스처럼의 흐름으로 본다는 거죠. 이수페타시스 작년 5월 말에 1조 넘겼다가 꼬리 달고 내려온 날 그날 시가총액 9,100억에서 포트폴리오 편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고 누적 수급이 뭐 어마어마했고 그때도 이수페타시스가 그리고 그 가격이 14,000원대예요. 14,000원대 9,100, 9,200억 뭐 할 때. 거기서부터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150%, 200% 정도 올라왔는데 BH가 뭐 그 정도 올라와주면 제일 좋고요. 그러니까 오늘 장중 기준에 이제 유한타가 지금 이제 마감대 기준에서 순매수 상위 5위 안은 못 들어왔습니다만 장중 기준에 4위에 놓여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매도 창구와 매수 창구가 극명히 좀 엇갈려요. 그죠? 근데 유한차가 이제 가장 많은 매수 물량이 들어와 있는 쪽인데 그래봐야 뭐 1.5%, 4% 오늘 추가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메리츠 증권이라든가 이런 쪽 JP모건의 매도가 일부 있었지만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누적적인 수급 범위 감안했을 때는 전체 시장에서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금액 기준으로 3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이에요. 이 안에 보면은 뭐 현대차, LG전자 뭐 4월 24일부터 한 달 동안만 놓고 보시면 거기 알테오전도 쌍끌이 매수 순매수 실상이 있습니다. 이수베타시스도. 그러니까 이런 종목 위주에서 이제 우리가 거래 터지고 움직임 나오는 종목 위주로 보는 거고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지금 10% 수준의 매집이 돼 있는데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프리미엄이 10%다. 그거는 좀 과도하죠.
오늘 조정폭이 과하다라고 해석을 해도 그러니까 저는 오늘 슈팅 나올 줄 알았어요. 농담이 아니라 조금 매수 강도가 좀 크게 확장될 수 있겠다 오늘 기준에서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개파락이 1% 정도 나오고 조정폭이 좀 깊게 형성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시간에서 가급적이면은 거래가 좀 터져지고 과하잖아라는 이제 해석과 함께 거래가 이제 좀 터져지고 거래가 터지는 거는 개인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은 거래 터져질 때 기준도 뭐 부티크에서 들어와서 이제 주가를 잡아놓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거래 터진다면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나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수급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뭐 이왕이면 거래 터져주고 뭐 25,000원 위쪽까지 좀 움직여 놓고 내일 갭상승 나오고 슈팅이 나오면은 오늘 눌릴 때 거래량 없이 제한적 거래에서 깊게 눌린 것처럼 돌릴 때도 굉장히 가벼워질 수 있어. 변동률이 확장될 수 있다. 수급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여간에 오늘 수급 가지고 이틀 동안의 가격 반발력을 다 제자리로 돌려놨는데 결론은 내일 수급이 유입되느냐죠. 내일 수급이 유입된다라고 한다면 슈팅이 좀 나올 수 있는 위치로 주봉상에 꼬리 크게 달리고 돌릴 수 있겠죠. 수급은 오늘 조금 꼬여지긴 했지만 누적적인 수급이나 누적 평균만가 대비해서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BH까지가 이제 주력주로서 편입의 설정을 잡아놓은 거고 오늘 기준에서도 이제 얘도 거래가 원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슈팅이 한번 나오는 날은 자금 집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금 집행하는 날 슈팅. 그렇게 해서 이제 4월 말 그다음에 5월 27일 그럴 때 한 번씩. 그리고 이제 지금은 원래 이제 거래가 원체 없어서 슈팅 나오고 거래가 없어서 멈춰 있다가 슈팅 나오고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합시다 했는데 슈팅이 나오고 꼬리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리고 눌림목 받을 때도 수급이 나쁘지 않았고 보여지는 추이 추세의 범위의 수급들이 4,700만 주뿐이 안 돼요. 그래서 기관들 수급 부분 또 오늘 외국인도 좀 들어온 부분 감안했을 때 나쁜 수급이 아닌데 꼬리가 좀 길게 달렸어요. 손바뀜이겠죠 아무래도. 일단은 그 상태에서 자동차 쪽에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일단 거래를 수반하고 슈팅이죠. 5MA, 20MA 거래량 넘겼어요. 일봉상으로. 오래간만에 거래가 수반된 겁니다. 내일하고 또 모레 또 이번 주 기준에 주봉상의 이 흐름에서 주봉상의 이 흐름에서 거래가 조금 더 터져주면서 현대차에서 거래가 조금만 더 터져주면서 움직임 나오면 이번 주에 신고가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27만 7,500원도 신고가지만은 주봉상의 종가 기준에 26만 6천원 저 위쪽으로 끝나도 저것도 주봉상의 신고가란 말이에요. 저 신고가를 타당성 있게 신고가 낼 수 있을 만한 위치였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누적 수급 들어와 있고 수급 조금 더 들어오면 되고 변동성의 확장은 거래 대금만 실리면 돼요. 거래 대금만. 그래서 200만 주씩 터져주면 제일 좋고 또 300만 주 터지는 날 한 번씩 나와주면 좋고 그런 흐름이 조금만 연출이 돼도 HL 만도도 슈팅 나오고 나서 꼬리 달리고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평가, 고평가는 아니에요. 고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게 없는 거죠. 우리들 종목의 대부분이 다 펀더멘탈이 확인되고 수급이 확인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좀 돌릴 수 있는. 만약에 펀더멘탈이 확인되지 않으면 수급이 월등하게 확인되는 그런 종목군들. 수급이 확인되면서 거래가 있는 종목군들. 자, 첫 번째는 펀더멘탈이 매우 긍정적이고 수급이 매우 긍정적이고 거기서 이제 거래가 터지면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IT가 거래가 터져 있는 거 사실 작년 상반기까지의 2차 전지 날아다닐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거래대금 순위에 지금 계속 삼성전자 거의 대부분의 날들은 삼성전자가 1위, 2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1위죠. 근데 예전에 삼성전자 1위가 아니었어요. 작년에 2차 전지 투건 들면 거래대금 1조 이상씩 하루에 포스코 홀딩스 8조
넘게 터졌죠, 하루에. 어? 그러니까 그렇게 터지면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뭐 3조, 에코프로 BM이 5조, 에코프로가 4조 이렇게 터졌단 말이에요. 하루에 7월 26일 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순위에 5위 안에도 못 들었어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심한 경우는 10위 안에도 못 들었어요. 지금은 당연히 뭐 1위 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펀더멘탈 뒷받침되고 수급 뒷받침되고 그리고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진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우리 종목의 두 번째 기준은 그렇게 해서 펀더멘탈, 수급, 거래대금 이렇게 나오면 터지는 거고 두 번째는 펀더멘탈 뒷받침되고 수급 뒷받침되는데 거래대금이 제한적인 거 뭐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현대차, 기아. 펀더멘탈 되고 수급도 돼, 매집도 됐어. 근데 거래가 빵하고 안 터져. 터지는 날 좀 신고가 나오기도 하지만은 엄청 세게 안 터져요. 그죠? 그 두 가지. 예. 그리고 세 번째는요. 펀더멘탈이 이제 안 되는 종목군들 기준에 수급이 들어오고 그리고 수급만 들어와서는 안 돼요. 수급 들어오고 플러스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 거. 오늘의 기준은 이제 알테오젠도 거래대금이 일단 어찌됐든 뭐 2천억을 넘기면서 10위권 20위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버슈팅 범위에 형성이 된 거고. 그죠? 그리고 수급은 들어오는데 거래대금이 없는 종목도 있어요. 우리 기준에. 그러니까 손바뀜 수급은 있는데 APR 같은 경우 거래대금 제한적인 거. 그래도 그나마 우상향. 근데 수급은 매집이 들어와 있는데 거래대금이 없어서 눌려 있는 종목도 있죠. 그게 주성엔지럴이. 자, 아모레퍼시픽은 어디에 속해요? 아모레퍼시픽은 일단 어찌됐든 그 현재 기준에서 아모레퍼시픽의 기준은 첫 번째 펀더멘탈 뒷받침되고 수급 뒷받침되고 거래대금 터져 있는 이게 아니에요. 아모레퍼시픽은 프리미엄이 높아요. 높은데 수급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 뒷받침되고 거래가 터져야 되는데 수급은 뒷받침돼 있고 거래는 제한적입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 2천억이 채 안 돼요. 시가총액 10조가 넘는데. 그러니까 아쉽지만 한 발짝 뒤로 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수급 좋고 추세 좋고 다 좋아요. 근데 거래대금 터져야만 변동성이 확장된다. 그럼 거래대금 안 터지고 저렇게 쭉 뻗어 올라가는 흐름 나오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일단은 저런 흐름이 나와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모니터링 스피커 좀만 줄여주세요. 슈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상승률이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서 이제 슈팅이 나오려면 거래가 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펀더멘탈 개선되는 거는 검증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매집이 돼 있다는 거 하나예요, 사실. 매집이 돼 있는데 뭐 수급이 그러니까 들어왔다라는 건데 그 수급이 들어오면서 거래가 터져야지 슈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터지고 저렇게 OMA, 20MA 저 정도만 형성이 되면은 뭐 추세는 강화되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아모레퍼시픽 이외에도 이런 종목이 많아요. 뭐 APR도 그렇게 따질 수 있고 뭐 수급, 숨바뀌면 수급 다 해석하면 되니까. 근데 그 이상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하여간에 거래가 좀 더 수반되든가 수급이 조금 더 이제 강도 있게 들어오는 게 확인되면은 추가 편입해서 가지고 가는데 좀 애매하다 싶으면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좀 일단 정리를 해놓고 봅니다. 한미반도체는 뭐예요? 펀더멘탈은 안 돼요. 너무 프리미엄이 높아. 그럼 두 번째는요. 펀더멘탈은 프리미엄이 높은데 일단 수급이 외국인들 위주로 또 기간 일부 해서 외국인들이 10%대 기간이 2%, 12%가 매집이 돼 있는데 슈팅은 굉장히 큰 거죠. 손바뀜은 굉장히 크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1%거든요, 사실. 9,700만 주짜리 92만 주가 개인에게 넘겨졌어요. 외국인들이 좀 공격적으로 매도 나왔고. 근데 아쉬운 거는 이제 뭐 같은 외국인이다 보기는 어렵겠지만 손바뀜도 있고 하겠지만은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그나마 매수 강도가 들어왔던 규모 대비 외국인들의 매도가 참고일지 특히 이제 오늘 터졌단 말이에요. 기관들 쪽도 뭐 비슷하게 터졌고. 그래서 아쉬운 거는 이제 저 수급이 꼬여 있다라는 건데, 근데 주가가 오늘 장중에 14%까지 내려갈, 15%까지 내려갈 수준의 수급이냐, 그 정도로 꼬인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수급 범위가 이제 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크게 나오려면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150만 주 매수가 들어오면 상한가 간 것처럼, 물론 지금 현재 기준에 뭐 하한가 맞은 건 아닙니다만, 저 정도의 수급이 떠넘겨지고 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150만 주. 그래봐야 1.5%. 그 정도 수급까지는 일단 아니었다. 뭐 90만 주면 1%인데 1%에 글쎄요. 한 내일 볼게요. 그리고 이제 요 흐름들이 어찌 보면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한화 정밀 기계가 과연 얼마큼 납품하느냐, 진짜 납품하는 거냐, 6월부터 납품한다는데, 어? 그 결국은 장 마감 이후에 지금 한미반도체 곽동신 부회장 자사주 총 354억, 354억 해봐야 14조짜리에 그닥 그렇게 어마어마한 수급에 영향은 아니에요. 심리적인 영향을 주는 거지. 그죠? 음. 지금 뭐 공시를 추가적으로 냈나요? 지분 신고를? 그 심리적인 면이 되는 거지. 지분율로는 먼저 번에 보니까 0.5% 정도더라고요. 표 작업해 놓은 거 보니까. 그리고 뭐 그것도 아니었네. 지금 오늘은 이제 그 아무래도 그 저기 같은데요. 그냥 그 보도 자료. 이 정도는 한 매수를 많이 해놨다. 매년 했다. HPSP에 그 자금 투자한 거 초대박 나가지고 그 블록해가지고 돈 현금화 되는 거마다 그 현금화로 그냥 다 얘 사재 끼고 있다. 뭐 따로 내가 할 것도 없고 뭐 다 사는 거죠. 얘로. 근데 결국은 먼저 그 지난달인가요? 지금까지 이제 지분 신고 나온 거 합쳐서 봤더니 0.5% 정도 샀더라. 뭐 요 정도예요. 뭐 어마어마하지는 않습니다만 대주주가 그래도 뭐 HLB보단 낫잖아. 예? 월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글쎄요. 그 수급 해석 잘 해보고 응? 프리미엄이 좀 있는 종목이라서 좀 불편하긴 한데 쉽게 뭐 추세가 꺾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무리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일 뭐 보여지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보여주는 수급의 프로그램에 좀 매수가 들어오고 개인 선호 창구도 일부 매도가 있고 뭐 기간도 좀 추정치가 그 매수로 형성되는 것 같다. 그리고 거래는 최소 지금 거래량 700만 주, 또 800만 주가 터지면서 돌려야 돼요. 근데 과도하게 제가 판단할 때는 좀 과도하게 지금 나와 있는 이슈 대비해서는 그잖아요. 아니 TC본도에 물론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TC본도를 하나 정밀 기계가 그 하이닉스로 납품한다? 그게 하여간에 규모라든가 이런 거 다 확인해 보고 그것이 한미반도체 실적을 둔화시킬 수 있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먼저 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엔비디아 쪽의 납품 그리고 주말에도 미국의 정책에 힘입어서 이제 엔비디아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비중이 점유율이 시장 점유율이 월등히 높아질 것이다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까지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당장의 기준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이닉스 조금 조정이 한 4% 나왔나요? 좀 깊게 나왔어요. 단기 순간적으로 푹 하고 밀린 게.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는 내용 가지고 당일날 차익 실현 욕구가 터진 거지. 근데 이제 뭐 삼성전자는 오히려 강세를 띄었었고요. 그리고 바로 돌려서 신고가를 낸 거예요.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크게 뭐 문제될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간에 내일 기준에 마지노선을 설정해 놓고 막연히 가져갈 수는 없으니 예? 그 14만 원 정도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오늘 저점 뭐 굳이 이탈 안 하더라도 그리고 14만 원에서 뭐 이탈되면 손절하고 거기서 맴돌겠죠. 14만 원이 주요 라인이니까. 맴돌다가 다시 위로 가면 따라 붙고 또 14만 원 이탈되면 또 어쩔 수 없이 손절이고 뭐 이렇게 기준을 잡을지 아니면 14만 원 공방을 기다렸다 14만 원을 편입하고 마지노선을 한 단계 더 밑으로 잡을지. 지금은 어찌됐건 있는 물량 유지하고 이 정도 수급이라면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LG전자도 아모레퍼시픽하고 비슷하게 해석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LG전자도 뭐 5월 28일에 슈팅 들어오고 나서 수급이 꼬인 것도 아니고 근데 주가만 3거래일째 조정을 받았어요. 그럼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기회가. 근데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아모레퍼시픽이든 또 우리 하다못해 삼성전기든 모든 종목의 기준에서
슈팅 나와서 이제 긍정적일 때 들여다보긴 하는데 그것이 둔화돼 버리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또 고생할 수 있어요. 펀더멘탈 확인하고 나서 야 얘는 그러면 주력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설정 범위가 돼서 주력으로 넣어놓고 대처하기 전까지는 그것도 이제 비중을 조절해서 넣겠죠. 그래서 거래가 좀 많이 감소되면은 기존의 종목이 특히 아닌 경우에 뭐 주력주로도 넣었었던 LG전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도저히 거래가 형성되지 못하다 보니까 뺀 건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기준을 잡아서 대처하는 걸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스페타시스 기준도 뭐 수급 정체 상태 250만 주 한 방에 들어오고 나서 수급 정체 상태의 흐름입니다. 근데 장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21선 그런 걸 떠나서 매주 평균 단가 대비해서 46,000원이 좀 메리트가 부각되는 위치예요. 굉장히. 그리고 이제 뭐 깊게 본다면 4만 원도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진짜 시장이 무너지는 흐름이기 전까지는. 그래서 일단 이스페타시스도 유지하고 5만 원 위쪽으로 형성될 때 수급이 제한적인데 움직이면은 오버슈팅 한번 기다렸다가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밑으로 미끄러지면은 46,000원 정도에서는 편입의 기준으로. 지금은 어차피 이제 고점을 놓친 거잖아요.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면. 뭐 얘를 갖고 있으면 그래서 수익이 뭐 어마어마한데 마지막 들어간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 범위가 어차피 놓친 거잖아요. 여기서 정리하면 이제 손절 물량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절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뭐 마지막 물량 손절 되더라도 빼야 되면 빼죠. 근데 지금 뭐 수급도 유지되고 있고, 그러니까 저평가의 매집에 거래가 중간중간 이제 터져주는데 지금은 이제 거래 대금이 좀 제한적인 상태에서의 흐름. 그죠? 두 가지는 맞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한미반도체처럼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높거나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저평가 인식은 아니다. 프리미엄이 좀 있는 상태이긴 한데 누적 수급이 있다. 그래서 거래가 이제 수반될 때 한번 보자. 거래가 계속 제한적이면은 좀 잘라내더라도 제가 좀 착각을 했어요. 얘기하다가. 그죠? 저평가는 아닌 기준이고. BH가 이제 일부 저평가 인식이 잡힐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알테오젠의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블록딜 얘기가 간혹 나와요. 대주주 블록딜. 뭐 도덕적인 얘기도 하고. 도덕적으로 뭐가 문제가 돼? 전혀 문제 없어요. 신풍제약이나 이런 종목처럼 말 같지도 않은 루머 퍼뜨려 놓고 주가 올렸을 때 거기서 차익 실현했으면 그게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거고 법적으로도 좀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될 만한 내용이 없고, 그리고 이제 고점에서 블록딜 했을 때 그게 성공한 것도 호재입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주가가 밀렸어야 하냐. 만약에 블록딜을 하고 우회적으로 할인율 이상의 뭐 현금 보존비 현금에 대한 뭐 커넥션을 줬다, 뭐 그거는 소형 잡주들이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10,000원에 블록딜한 것처럼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뒤에서 인수한 쪽이 돈을 더 받는, 할인해서 받는 그런 이유가 이제 대주주가 물량을 장내에서 자칫 잘못 정리를 하면은 주가 조작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가 그냥 뭐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다가 뭐 통정 매매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블록을 해서 이제 넘기는 경우들이 흔한데, 소형주들도.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소형주를 누가 받아가요? 그러니까 대주주 물량 락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결론은 알테오젠의 기준은 고점 찍고 그 블록딜에 대한 물량이 오버행 이슈로 불거질 위치는 아니에요. 주가를 들어 올리고 누르면 누를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악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MSCI 지수 편입의 단기 수급 악재 아니라고 그랬고, 또 리밸런싱 물량 그 기준에서 이제 패시브 자금 들어와서 파킹된 부분도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부정적이지 않고, 그리고 에코프로 BM하고 또 HLB의 거래소 이전 상장 그 기준으로 해서 알테오젠의 시가총액 비중이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비중이 높아지죠. 그것에 대한 기관들의 수급,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오늘 오래간만에 뭐 쌍끌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왜 끌이었다면은 힘이 좀 제한적일 텐데, 예? 왜
떨어지는 물량 또 걸어오는 물량들이 있어서 근데 양쪽에서 쌍끌을 하다 보니까 일정 범위 지나고 나서 슈팅이 나오는 구간에 슈팅 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또 말씀드리지만 메타방에서의 그 전략 부분이 18만 4천 원에서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BH로 옮긴 건데 그리고 BH가 상당폭의 강세를 떼서 다행스러웠는데 오늘 서로 엇박자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걸 뭐 후회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전체 방의 기준에서는 금요일 날 한번 전량 정리에 비중이 높으신 분들 굉장히 높아요. 한 분당 막 5천 주씩 갖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최대한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올라왔다고 끝내준다가 아니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알테오젠의 경우에 이제 그 금요일 날 오버슈팅이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 날 들어간 물량은 다 정리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그리고 변동률이 작지는 않습니다. 해도 그리고 이제 지금 기준에서 오늘은 조금 아쉬운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거기서 뭐 수익을 잘 냈으면 된 거고 그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저점 대비해서 이제 돌릴 때 시초가 정도면은 매수가 됐을 텐데 또 18만 원대 중후반 조금 늦게 따라붙었어요. 19만 원 전후 뭐 거기서부터. 그리고 20만 천 원 고점 넘길 수 있는 위치니까요. 누적적인 수급 나쁘지 않고 MSCI 지수 편입된 이후에 그 자금에 대해서 그 지분에 대해서 대차 공매도 나와서 수급에 대한 부담 요인은 현재로서는 뭐 없고 긍정적으로 보고 기술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래서 1거래량의 기준은 최소 범위는 150만 주 갖고는 안 돼요. 200만 주 이상 좀 터져줘야 되고 최소 범위 추세의 확장, 변동성의 확장을 위해서 신고가 위치잖아요. 저쪽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겨야 되니까 그래서 최소 200만 주에서 최소 300만 주 이상 그렇게 해서 이제 거래 대금이 계속 실리는 모습이 형성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APR은 역시나 이제 오늘도 기관이 매수하고 외국인은 팔았는데 저게 한 20% 가까이 돼요 지금. 기관들 쪽에 그러니까 손바뀜 서로의 이제 손바뀜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신규 상장 이후에 매도 이후에 다시 매수로 전환된 부분들 또 기타 금융과 기타 법인 이건 뭐 보호해서 걸리지 않은 물량들 바로 출회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기금이나 이런 쪽이 이제 투신이나 이런 쪽이 가져간 부분들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손바뀜 전체까지 하면은 그러니까 쉽게 이제 기타 법인하고 기타 금융 투자가 매도한 물량만 220만 주 맞나요? 220만 주. 그 220만 주를 다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럼 손바뀜이 20%가 아니네. 30% 정도 되네. 220만 주를 다 받아갔잖아. 그 중에서 이제 개인들이 받아간 거 빼고 나면은 그게 140만 주 정도. 그래서 20% 수준. 20% 정도가 메이저가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손바뀜으로 해서 갖고 있는 거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통 물량은 여전히 많기 때문에 뭐 맹신을 하고 비중을 세게 들어갈 그런 위치는 아닌데 누적 수급은 좋고 저평가는 아니고 누적 수급은 좋고 거래 대금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어지간해서는 정리를 한다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모레퍼시픽, LG전자, APR 나빠서가 아니라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라 정리할 수 있다. 그다음에 한국전력도 오늘 슈팅이 나왔지만 지금 거래량 갖고는 안 돼요. 좀 더 터져야 돼요. 더 터져주고 오늘 이후에 그러면서 거래가 좀 월등히 터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바닥 반발력의 완벽한 기준이 돼야죠. 하루 먼저 움직였다면 아마 주력주에서 빼지 않았겠죠. 하루 먼저 움직였다면. 그리고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도 일단은 거래가 제한적이라서 심사숙고해서 압축 범위 고민을 할 거예요. 그리고 주성을 놓고 보시면 4월 아무 때나의 기준을 잡아도 상관없어요. 저게 한 18% 정도 될 겁니다. 작년 뭐 4월 중순경부터 해서 놓고 보시면 대략적으로 930만 주니까 거의 뭐 20% 가까이 되네요. 20% 가까이. 근데 주가가 바닥으로 따지면 매우 많이 올라온 거고 작년 4월 이후에. 그리고 뭐 평균 단가가 위에서 형성이 됐겠죠. 작년 4분기부터 벌써
뭐 6개월, 7개월, 뭐 8개월 굉장히 오랜 기간 어찌 보면 박스의 형성입니다. 여기서 밀리기보다는 다시금 이제 신고가를 낼 수 있는 위치로 탄력을 받으리라 생각은 해요. 업황도 뭐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장기간을 놓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래 터지고 슈팅이 나오는 구간에 다시 붙더라도 그래서 이제 꽤 오랜 기간 유지하고 갖고 왔는데 슈팅 나오고 꼬리 들리면 차익 실현하자 해놓고도 이제 그때는 꼭 수급이 들어올 때라 유지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BH, 주성엔지니어링, LG전자 이 5종목 기준에서 내일 화요일 날 기준에 상황에 따라서 압축할 수 있다. 압축할 수 있다. 압축할 수 있다. 그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놓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처럼 일단은 뭐 말 그대로 BH 쪽의 거래도 급감할 수가 있어요. 거래 대금이 그렇게 되면은 메타방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심사숙고해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현재 기준의 계좌가 뭐 손실이 크고 이런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계좌는 이제 거의 똔똔 수준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준만 잡힌다면야 뭐 정리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움직여서 그쪽에서 수익을 시가총액 12조까지 올라온 종목에서 10% 15% 수익을 내는 게 더 유리하겠죠. 자, 여기까지의 기준이고요. 주력주하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의 기준이 그리고 나머지 종목의 뭐 수급 범위는 글쎄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쌍끌이 기준의 매수입니다. 그런데 일단 8%의 변동을 주기에는 0.2% 수준이거든요. 뭐 추가적인 그 흐름 내일 거래량이죠. 300만 주 오늘 터졌는데 최소 오늘 거래량의 80% 250만 주는 터져야 오늘의 변동성을 볼 수 있고 최소. 그리고 이제 150만 주는 터진단 말이에요. 200만 주. 이 정도의 양봉일 때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150에서 200만 주 터지고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는 거 확인되고 양봉일 때. 그 정도. 그러니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기관에서 매수가 있고 외국인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죠? 어? 뭐 오늘 슈팅이 나왔는데 그들이 이제 매도를 했다라는 거는 뭐 그 해석 범위가 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도 뭐 여기서 더 튕겨져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메이저의 수급은 일단 오늘은 매도했다. 그 정도. 그다음에 뭐 LX 인터내셔널은 거래가 터져야 돼. 거래가 500만 주, 600만 주 이상 터지면 고민해보는 걸로. 뭐 그런 식으로 나머지는 이제 기준점 잡아서 대처를 할게요. 결론은 이제 내일 기준의 흐름에서 일단 자, 저기도 대단한 거 YC도 그죠? YC 주가를 수급 저렇게 들어오면서도 눌러놨다. 대단한. 그러니까 메타방의 기준도 얘는 이제 단타 종목으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메타방의 기준에서도 뭐 10에서 최소 이제 10에서 한 20% 정도 수익만 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럼 뭐 YC는 못 들어가겠어요. 얘도 뭐 문자가 나갔던 종목인데 시가총액 뭐 1조 4천억이고 그리고 뭐 실리콘2 같은 추세의 범위를 못 보겠냐고. 단기간에 얼마에 지금 20거래일 저점 20거래일 예? 한 달 동안에 14,000원에서 8천억 9천억에서 지금 2조 6천억까지 뭐 말도 안 되는 이제 슈팅이 나왔는데 수급이 또 그렇다고 또 꼬여있지도 않아. 좋아요 또. 하여간에 볼 겁니다. 이런 변동성 종목도 보고 YC도 시장 조치가 오늘 지금 5시 이후에 시장 조치가 형성이 되면 또 그게 나올 텐데 쓸데없는 투자주의 형성돼 있고 뭐 투자 경고 지정 예고 이 부분 때문에 망설인 거란 말이에요. 아예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전거래일의 상한가 같은 경우에도 들여다볼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하여간에
이쪽의 흐름보다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군들의 수익 범위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장주에 좀 집중을 할게요. 오늘 뭐 하여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른 때 같으면은 21만 3천 원부터 아주 촘촘하게 21만 3천 원, 21만 5천 원, 21만 뭐 7천 원, 8천 원, 22만 원, 22만 3천 원, 23만 22만 5천 원, 7천 원, 한 10번은 나갔을 것 같아. 매수만. 그렇지 않나요? 어찌됐든. 그래서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나머지 부분 뭐 대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메타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번 이번에 2기 때 매번 말씀드리는 내용이 돼버렸는데 뭐 우리가 HD 현대일렉을 그렇게 2주 또 3주차까지 가지고 오면서 계좌는 뭐 손실 폭으로 확대되지는 않았죠. 수익 난 거를 이제 좀 수익이 훼손이 됐던 부분이죠. 근데 그런 흐름들에 결국은 이 거래일 만에 20% 이상 시가총액 10조짜리가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변동성 또 HLB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알테오젠의 결국은 알테오젠도 뭐 20만 원 수준으로 다 돌려놓은 흐름.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설정하는 종목이 당장 뭐 눌림폭이 있고 메타방의 손익이 거의 뭐 보합 수준이다 할지라도 충분하게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신감 갖고 여기서 뭐 조급하게 나 수익 20%로 확장할 거야, 막 단타 칠 거야, 상한가 종목 따라갈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뭐 차분하게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뭐 짧게 합니다 해놓고도 1시간이 넘었어요. 근데 오늘도 녹화는 지금 머리가 복잡해요. 지금 저도 머리가 막 이렇게 좋은 장에 이렇게 행복한 포트폴리오 수익에 복잡해요. 그러니까 제일 부러워 VVIP 방에 계신 분들이 제일 부러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뭐 유튜브 오셔가지고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차익 실현 부분 23만 8천 원의 차익 실현한 이런 부분들 동영상도 참조를 좀 하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오시면 이렇게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메인 화면 흐름 속에서 합류하셔서 좋은 수익 범위 가져가시고 하여간에 다들 자신감 가지시고 윤정도 종목은 어떻게 단 하나 심각한 뭐 손절이 형성되는 종목이 어떻게 저렇게 없을 수 있냐? 아니야. 일찍 정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HLB 하나만 보시면 되잖아요. HLB 하나만 보시면 어때요? 10만 원대 차익 실현 뒤도 안 쳐다봐요. 펀더멘탈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매수 사인 단 한 번도 안 나와. 결국은 아까 두 번 맞고 나서 돌릴 때 재편입 그리고 또 최종점에서 전량 차익이죠. 그죠?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는 거지. 변동성 종목 들어간 종목이 무조건 다 100% 긍정적이 돼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한미반도체 이번에 오늘 많이 맞았잖아요. 그거 잘 마무리하고 나와야죠. 그리고 오히려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한미반도체도.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뭐 대단한 거죠. 반도체, 전력주 뭐 전부.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